노다지 설전 2025년 현재 LG이노텍의 실적. 정말 대단합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2026년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장세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이 호실적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것인가?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주력 사업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상을 근거로 LG이노텍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실적은 어떻게 보면 특정 고객사라는 그 하나의 기둥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기둥들은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실적부터 한번 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한 1,700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무려 300억 원, 거의 20% 가까이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인 셈이죠. 핵심 북미 고객사의 신모델 수요가 시장의 온갖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견고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바로 그 숫자의 함정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2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의 거의 전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은 그 북미 고객사향 광학솔루션, 다시 말해서 카메라 모듈 사업부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한 고객사의 신제품이 잘 팔리면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구조가 LG이노텍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인 지위에서 오는 강력함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4분기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비수기 진입 우려가 있었지만 수요가 여전해서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4천억 원 수준까지 올려잡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내년입니다. 고객사 신모델의 하드웨어 스펙, 특히 카메라 성능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라 LG이노텍의 직접적인 수혜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고요. 이건 위험 관리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잠시만요. 바로 그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오히려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특정 고객사의 로드맵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최근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고객사의 신모델 출시 일정이 바뀔 수 있다. AI 기능 탑재가 불확실하다. 심지어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 부품 단가를 낮춰달라는 압박이 거세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이런 외부 변수에 회사가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주력 사업이 이런데 다른 사업들이 받쳐주면 모를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다른 사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광학솔루션 사업부 자체의 경쟁력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독이 든 성배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축이라고 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중국 경쟁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우려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번 신모델에서도 핵심 제품의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면서 기술적 초격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점유율을 방어했다는 표현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곧 과거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치열하게 싸워서 간신히 자리를 지켜냈다는 의미 아닌가요? 방어에 성공했다는 안도감 이전에 이제는 누군가와 점유율을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위기감을 먼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기술력으로 이겨냈다는 게 핵심이죠.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내재화하면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성이 높은 베트남 공장 생산 비중을 현재 30%대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늘려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보면 이 사업부는 여전히 가장 믿을 만한 성장 엔진입니다. 기술적 우위나 원가 절감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최종 고객사가 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갑자기 전략을 바꿔서 카메라 스펙을 동결해버리면 LG이노텍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품 출시 3개월 전에 부품 대금을 미리 받는 구조라 단기 실적 충격은 적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회계상의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결국 그해 판매 실적이 다음해 물량 계약 규모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자명할 사실인데 이 위험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키우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판 소재 사업부입니다. 최근 사업부 이름을 패키지 솔루션으로 바꿨는데 이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사업의 체질을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선언이거든요.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에 가깝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판 소재 사업부의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학 솔루션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통신용 기판인 RTSIP,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통신 칩과 여러 부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부가가치 기판은 이미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존 모바일용으로 쓰이던 FCCSP 기판을 AI 메모리용으로 확장하는 데도 성공했고요. 이 시장은 매년 2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유수의 고객사들을 확보했다는 건 LG이노텍이 반도체라는 더 큰 시장으로 영토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판 사업의 핵심인 통신용 기판 RFSIP의 최종 고객이 누구입니까? 결국 광학 솔루션과 똑같은 그 북미 업체입니다. 이건 리스크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라고 봐야죠. 회사에서 가장 큰 두 사업부가 한 고객사의 흥망성쇠에 같이 묶여버린 셈이죠. 이걸 어떻게 진정한 리스크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AI 메모리용 기판처럼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만 아직 전체 기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기술로 가장 주목받는 FCBGA 사업의 더딘 성장입니다. FCBGA는 고성능 반도체 칩, CPU나 GPU 같은 칩을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최고 난도 기판 기술인데 이 분야에서 LG이노텍의 성과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이 2027년이라는 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더구나 현재 기술력의 한계로 고부가가치 영역인 하이엔드 서버 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경쟁사들에 밀려 중저가 PC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신사업의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장부품이나 로봇 같은 미래 사업은 본래 1, 2년 안에 성과가 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최소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전장 사업만 해도 과거에 수익이 나지 않던 모터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체질 개선에 성공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흑자 전환은 했지만 성장이 멈췄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장이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정체기에 빠지면서 LG이노텍 전장사업부의 매출 성장도 멈춰버렸습니다. 수익성도 여전히 한 자릿수 초중반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이런 낮은 수익성으로 전기차 시장 두 나라는 거대한 외부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 수주해놓았던 대규모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품 공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기존의 카메라 기술을 넘어 라이다, 레이더로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 시장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죠. 로봇 사업 역시 올해 말부터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미미하겠지만 3, 4년 내에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전략적인 선행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외환 투자라는 말이 참 좋게 들리지만 그 미래가 언제 오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투자가 현재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할까요? 로봇 사업은 회사 스스로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려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유리 기판
한 사업은 이제 막 연구개발 단계에 불과하고요. 이런 신사업들이 광학솔루션의 리스크를 분산시켜줄 만큼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실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잘 버는 돈을 불확실한 미래에 계속 쏟아붓는 구조가 과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용 부담보다는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죠. 단기 비용이 무서워서 미래 성장 농역 확보를 멈추는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가장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카메라와 센싱 기술과의 시너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영역 자체가 특정 고객사와 너무 깊게 얽혀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율주행 센싱 전략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북미의 한 전기차 업체가 카메라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카메라 위주로 납품하고 있지만 만약 그 고객사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라이다나 레이더를 주력으로 쓰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LG이노텍은 또다시 그 고객사의 결정에 따라 사업 방향을 급하게 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업 전략의 중심에 특정 고객사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구조적 리스크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거군요. 최종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LG노텍의 현재 실적이 뛰어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위험, 즉 이 모든 성과가 특정 고객사라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FCBGA, 전장, 로봇 같은 새로운 기둥들은 아직 제 역할을 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호실적에 기댄 섣부른 낙관보다는 내재된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은 주력 사업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모든 위기소를 잠재우고 있음을 실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판 소재라는 확실한 두 번째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고요. 전장과 로봇 등은 불확실한 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기술에 기반한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이처럼 탄탄한 펀더멘털과 미래를 향한 준비를 고려할 때 제기된 우려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는 LG이노텍의 미래를 두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을 검토해봤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밝은 기대와 내재된 위험 요소에 대한 신중한 우려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더 깊이 살펴보시면서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